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영부재TV의 형 김창경, 동생 전승배입니다. 오늘 저희 이제 영상의 주제는 강남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네네. 사실 저희가 영상 촬영을 많이 하면서 뭐 강남이 좋다, 뭐 강남 투자를 해라라는 식으로 약간 조금씩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걸 좀 종합해드릴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강남을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 5가지의 내용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정말 많은 투자처들이 있지만 그중에서 강남이 왜 정말 선호되는 지역인지 그 이유를 짚어가면서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고. 네, 첫 번째 이제 내용은 많은 사람들의 꿈. 맞습니다. 저희가 또 강남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좀 많은 사람들의 꿈이라고 하면 그 중에서 이제 저의 꿈은 강남 건물주가 제 꿈이거든요. 그렇죠. 네, 강남의 건물을 좀 가지고 있는 게 주인이 되는 게 저희 꿈인데 이런 내용은 또 어떤 내용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저희는 건물을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강남 건물주라는 걸 이제 꿈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사실 굳이 건물주가 아니더라도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뭐 동대문에 사업을 하시든 뭐 용산, 뭐 성수동 이런 데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강남 진출을 원하세요. 아, 이게 그러니까 이제 건물에 관련된 내용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분들이 뭐 여기서 사업을 하시든 여기서 뭐 거주를 하시든 모든 것들이 좀 반영이 된 거네요. 그렇죠. 또 심지어 놀러 오시는 분들도 문화를 즐기려고 오시는 분들도 강남 쪽으로 오고 싶어 하시고 그리고 또 만약에 뭐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취준생분들 있잖아요. 내 사무실이 내가 출퇴근하는 데가 강남이면 좋잖아요. 내가 출근을 뭐 도봉구로 한다. 집 가까우면 상관없겠지만 아무래도 강남보다는 비선호가 되는 거잖아요. 강남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꿈이 모여있는 그런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근데 저희가 또 이제 투자에 관련된 또 얘기를 또 해야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이게 강남에 이제 건물을 갖게 됐을 때도 어떠한 좀 이제 혜택이 있는지 어떠한 이제 이득이 있는지 약간 이런 것도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사실 이제 부동산, 특히 건물이라는 게 상징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걸 소유를 하고 있다. 소유에 대한 욕구를 자극을 하는 게 이제 어떤 빌딩이다 보니까 투자의 목적도 있긴 하지만 내가 강남 뭐 신사동에 건물 하나 있어. 성공을 대변해주는 상징적인 거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강남을 선호를 하고 계시고 약간 돈을 좀 많이 모으신 분들은 강남으로 건물을 찾고 계시죠. 대부분 저희 고객분들이 진짜 결과적으로는 뭐 다른 지역에 건물을 매입을 하시더라도 결국에는 나는 이거를 최종적으로 좀 이걸로 좀 돈을 더 불려서 강남으로 들어갈 거야. 이게 좀 최종이다 보니까 강남을 좀 얘기를 안 하기는 조금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빌딩 투자를 하시는 분은 저희가 상담을 많이 했을 때 상담할 때 가장 먼저 하는 말, 우선 강남 쪽으로 보고 싶어요 라고 하지 저는 마포 쪽을 보다가 마포 없으면 강남 볼게요 라고 하는 사람은 단 한 분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남은 정말 1순위, 늘 1순위이고 앞으로 한 50년이 지나도 강남을 대체할 수 있는 지역은 없지 않을까. 그럼 강남에 최근에 뭐 매매된 사례들 중에서 팀이 봤을 때 약간 이런 이득은 좀 놀랍다라고 하는 좀 사례가 좀 있을까요? 강남의 이제 시세를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런 건물이 하나 있어요. 학동역 역출구 바로 근처에 있는 건물인데 대지가 34평, 건물이 92평짜리 건물인데 총 5번이 매각이 됐어요. 5번이 매각이 됐는데 이게 2012년도에는 22억, 2016년도에는 27억 5천, 2018년도에는 35억, 그리고 2019년도에는 39억 5천. 약간 우상향 하듯이 올라왔잖아요. 근데 누구나 다 아시듯이 이제 코로나 2020년 이후로 건물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2021년에는 59억 5천. 근데 약간 리모델링을 하긴 했지만 거의 20억 이상으로 이제 매각이 돼서 현재 최근에는 다시 이게 한 80억 가량에 매물로 나왔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거의 뭐 한 10년 동안 22억에서 80억, 60억이 이제 오른 거죠. 다른 딱히 학동역에 솔직히 호재가 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강남이 그렇게 오른 게 진짜 좀 제가 생각해도 약간 의아하긴 해요. 근데 저도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신사역 바로 이면에 또 그런 게 있는데 한번 이거 보고 말씀을 또 드릴게요. 또 이제 건물을 신축을 해야 되는 건물인데 이게 2012년도에는 22억 5천이었어요. 22억 5천. 근데 이때는 좀 다가구 주택이었는데 이거를 이제 리모델링을 하신 거거든요. 그 2014년도에는 33억 9천에 매각을 하셨어요. 약 11억 정도의 이제 이득을 보시고 그리고 나서 쭉 가지고 계시다가 2020년도 3월에 돼서 54억 5천. 확 올랐네. 갑자기 20억을 띄운 거죠. 그리고서 2021년 5월 달에는 저도 좀 놀랐는데 73억. 1년 만에 20억? 1년 만에 20억. 2022년 4월 달에 이번에 98억 6천. 와. 그러니까 1년 동안 20억씩 20억씩 계속 올라간 거예요. 오른 거네. 최근 2년 동안. 근데 여기서 그때마다 바뀐 거는 뭐 여러분들 좀 사진을 보면 아시겠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바뀐 게 없어요. 그냥 안에 있는 임차인 2팀만 명도를 했을 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명도를 했다. 그거 하나. 네. 그래서 약간 이런 것만 보더라도 아 진짜 강남의 좀 시세 차익이 또 이런 거다. 그리고 또 아까 팀장님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강남에 좀 많은 꿈들이 모여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많은 수요가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비싸다라고 생각되더라도 투자를 하시는 거죠. 그것도 이제 또 다음으로 또 한번 설명을 또 드릴게요. 네네. 네. 또 이번에 또 두 번째예요. 이번에 이제 모든 호재는 강남을 중심으로. 맞습니다. 이런 내용인데 진짜 이건 좀 많이 와닿아요. 네네. 저희는 사실 이제 투자자 하시는 분들한테 진짜 뭐 강남에 관련된 모든 내용을 다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이제 이 내용을 또 팀장님께서 한번 조금 정리를 해서 말씀해 주시면은 사실 정리를 할 것도 없고 뭐 저희가 뭐 예전에 뭐 동탄, 뭐 남양주, 뭐 무슨 다산 신도시 막 있고 뭐 일산에 뭐 신도시 뭐 이런 뭐 아파트나 오피스텔 분양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양 광고를 다 볼 때마다 그 브로처를 볼 때마다 늘 있는 게 있어요. 강남 17분. 와. 강남 20분. 네. 와, 네 이건 대박이다. 그냥 그 어딜 가더라도 그냥 늘 강남이야. 그렇죠. 그 중심은 중심을 강남으로 얘기를 하네. 강남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것만 봐도 아 그냥 중심은 강남이구나. GTX 노선 A, B, C 세 개 있잖아요. 그 중에 A랑 C 어디를 가잖아요. 그렇죠. 강남을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걸로도 조금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정부에서 균형 개발을 목적으로 뭐 다른 도시나 뭐 주거 단지를 형성을 하고 있어요. 외곽 지역에. 근데 그 주거 단지가 사업에 성공을 하려면 사업성이 있으려면 결국 뭐가 중요하냐? 서울과의 접근성, 특히 강남과 접근성이 좋아야 그 아파트가 이제 분양이 잘 될 수가 있고 사업을 성공할 수 있는 거죠. 결국엔 서울 중심의 외곽 지역이나 또 특히 부산도 마찬가지고 광주나 이쪽도 KTX, SRT 연결되듯이 그렇죠. 뭐 예비 타당성 조사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성공하려면 결국 강남과 가까워야 이게 이용객이 많아지는 거죠. 맞아요. 솔직히 이제 저기 뭐 신분당선 같은 경우도 이제 강남역으로도 약간 접근성이 또 좋다 보니까 뭐 최근에도 이제 신사역으로 또 이제 더 연장이 되잖아요. 좀 그런 부분들도 보면은 경자상권도 그렇죠. 신분당선이 이제 연결이 되고 나서 그때 당시 좋아질 거다라고 했지만 지금 가서 보면은 상권이 많이 안 좋아졌거든요. 그걸 빨대 효과라고 하죠. 근데 신분당선으로 좀만 더 가면 강남인데 그쵸. 정자에서 왜 술을 먹냐? 그렇죠. 정자역이 그 빨대 효과의 가장 온상지 그 역할을 많이 해서 강남으로 많이 빨려 들어간.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부분 다 노는 친구들도 뭐 강남에 가서 이제 술을 마신다던가 이렇게 좀 그렇게 오는 것들도 있고 저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호재들이라고 하잖아요. 강남이 진짜 굵직굵직한 호재들이 그렇죠. 아 진짜 많아요. 큰 돈을 쓰려면 결국 돈이 돌아가는 데 써야 되는데 그 큰 자본을 강남에 투자를 많이 하는 거죠. 정부도 그렇고 일반 기업도 그렇고. 팀 좀 약간 좀 굵직한 호재들 뭐가 있을까요? 가장 좋은 게 아까 GTX 이야기. 그렇죠. GTX 영동대로 뭐 개발, 영동대로 개발, 마이스 개발, 잠실이랑 같이 마이스 개발, 또 이제 한전부지, 현대에서 이제 하는 신사옥 개발, 이제 이런 게 있잖아요. 맞아요. 이런 부분들이 정말 이제 강남을 이제 투자를 해야만 하는 좀 가장 큰 이유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 딴 데서 어떤 호재가 생기더라도 그 모든 호재는 결국 중심은 강남과 연결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네네. 네, 팀장 이번에 또 세 번째인데 요거는 저도 약간 좀 의아하긴 해요. 거래량이 많은데 무조건 강남을 또 투자를 해야 되냐? 그렇죠. 이런 생각이 또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걸 한번 조금 풀어서 얘기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이 많다라는 건 그 거래 사례가 많은 거잖아요. 그렇죠. 거래가 사례가 많으면 그만큼 감정가가 잘 나와요. 아 이게 비교할 수 있는 그 내용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그 가격 업데이트가 빨리빨리 반영이 되니까 감정 가격이 빨리빨리 올라갑니다. 그 감정가가 잘 나온다는 뭐냐? 대출이 잘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강남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LTV가 높아요. 약 75%까지 이제 나올 수가 있고 하다 보니까 대출이 잘 나온다는 건 내가 사기도 쉽지만 내가 팔려고 할 때 그 살려고 한 사람도 대출이 잘 나온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대출이 잘 나야지만 여기 이제 강남에 더 많은 또 투자를 하게 될 거고 실제 제가 이거를 현금화를 할 때도 다른 분이 또 이제 대출을 빨리 받아서 매입을 하실 수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확실히 좀 장점일 것 같아요. 그렇죠. 만약에 이제 옥수동에 내가 건물이 있다. 내가 정말 그 옥수동에 가장 좋은 위치에 건물을 가지고 있어. 딴 데는 평당 5천이지만 나는 1억을 받을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건물이라고 했을 때 다른 사람이 이걸 사려고 하면 대출이 안 나오는 거죠. 그렇죠. 저도 예전에 다른 지역들 대출을 받아보려고 했었을 때 거기 실제 거래된 사례가 없으면은 생각한 것보다 대출이 더 낮게 나와요. 감정가가 너무 낮게 나오니까. 그렇죠. 네, 근데 강남은 내가 정말 이 금액에 팔고 싶은데 내 주위에도 다 그만큼 팔려 있거든요. 그러면 거래량이 받쳐지고 그 사례가 있다 보니까 감정가가 잘 나와서 대출이
그만큼 저희 탁감가가 잘 나온다라고 하죠 보통. 네. 제가 보니까 또 2022년도에 제가 뭐 밸류맵이나 그 디스코라는 그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제가 그 매각된 사례를 보니까 와 진짜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지금 맞아요. 이 시기에도 이렇게 거래가 또 많이 되는구나 또 이런 생각이 또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죠. 올해 초에 2021년 결산하면서 네네네네. 그 거래량을 다 조사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여기 링크를 띄워드리고 그냥 보실 수 있게끔 여기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2021년부터 지금까지 대출받은 건물이 총 655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60% 이상 대출을 받은 건물을 해봤어요. 총 417개. 417건. 퍼센테이지로는 69.8%가 60% 이상 대출을 받은 건물인 거죠. 근데 선생님 솔직히 이것도 건물 매입하시는 분들 보면 제 생각은 거의 80% 이상이 대출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요건 조금 낮은 것 같은데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이제 거의 70%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60% 이상이 약 70%인 거지. 정말 80% 받은 건물도 있고 90% 받은 건물도 있더라고요. 금리가 좀 비싸긴 하지만 그만큼 강남 건물은 대출이 잘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출이 잘 나오다 보니까 또 이제 투자도 더 많이 하게 되는 그렇죠. 레버리지를 많이 일으켜서 최소의 현금으로 최대의 건물을 살 수 있는 곳이 강남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래량이 이제 많은 걸로 생각을 하면은 무슨 이유인지 이제 알겠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또 강남이 또 선호하는 지역이지 않나, 또 투자를 해야 되는 지역이다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좋습니다. 네, 이제 영동시장 이면에 있는 건물인데 이게 21년도 2월달에 72억에 매입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약 한 20억 정도를 들여서 리모델링을 싹 해서 이제 이쁘게 건물을 꾸몄어요. 대지 평수가 116평이고 건물 연면적이 한 411평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여기를 이제 매각을 하기 전에 마케팅 업체로 보증금 5억에 임대료 4,500만 원으로 임대를 맞춘 거예요. 바로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 수익은 3%로 해서 매매 금액을 이제 하니까 172억. 72억이 사서 172억. 네. 이거 신축한 거 아니에요? 리모델링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100억을 그냥 더해버려요. 이번 연도 4월에 172억에 거래를 했어요.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건물 되게 깔끔한데 황금빛으로 잘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례들도 보면은 이제 이렇게 임차를 맞춰가지고 손임대를 맞춰서 이런 사례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신축 사례도 있어요. 저번에 또 저희가 원주역 이면에 전용 1종을 가지고 저희가 또 영상을 또 촬영을 했잖아요. 여기도 이제 1종에 관련된 건물인데 여기는 1종 일반 주거지요? 네, 그렇죠. 1종이죠. 전용 1종은 아니고 여기 같은 경우에 21년도에 그 다가구 주택이죠. 그걸 38억에 사셨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건물 멸시를 하고 신축을 합니다. 신축을 해가지고 여기도 제가 알기로는 비용이 한 20억 정도 신축 비용이 들어서 이제 진행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평수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대지 평수는 69평, 건물 연면적은 181평이거든요. 저희가 이제 건물을 신축을 하기 전에 이제 그 엔터테인먼트로 보증금 3억에 임대료 2,300만 원을 맞췄어요. 181평인데 2,300? 네네. 근데 이제 이것도 저희가 수익률을 한 약 3% 정도로 맞췄을 때 매매 금액을 94억. 일괄 계산한 거예요. 뭐 세금이나 이런 거를 다 포함 안 시키고 38억에 다가구 주택 매입하고 20억으로 신축 비용을 써서 58억인데 94억에 아직 잔금은 안 됐습니다. 이번에 이제 매매 거래를 바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얼마에 팔렸다 뭐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신축을 하자마자 리모델링을 하자마자 바로 통인대로 맞춰졌다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것도 건물이 완공이 되기 전에 다 임대를 맞춘 게 지금 되게 중요한 거고 심지어 준공허가 아직 안 떨어졌어요. 그렇죠. 엽산동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이제 실제로는 지금 이제 강남에 오피스에 관련된 이 통임대 수요가 엄청 많다. 왜냐하면 일단 임대료가 비싸기 때문에 임차하시는 분들은 좀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내가 통임대 사옥을 구하는데 이제 스타트업을 하시는 분들이죠. 차라리 내가 어차피 비싼 임대료를 가지고 들어갈 바에는 깨끗한 건물로 들어가겠다. 약간 이게 좀 있어서 리모델링 신축에 관련된 건물을 많이 들어가신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이 정도 임대료를 낼 바에는 그냥 건물을 내가 사겠다. 이 이자 비용을 내가 감당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 두 가지 안으로 좀 들어가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런 이제 오피스에 관련된 임차 수요는 정말 공실 리스크는 정말 없다. 맞아요. 공실에 관련된 건 진짜 문제가 없을 정도로 이런 임차 수요가 너무 많아서 신축 건물들이 지금 들어갈 곳이 없을 정도로 지금 이제 그 정도로 좀 수요가 많다라는 걸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강남 쪽에 상가는 솔직히 강남이나 어디나 일반적인 상가는
그냥 어차피 삼겹살을 팔든 근데 마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쵸, 그쵸. 고부가 가치가 아닌 사업이에요. 그런데 지금 강남에 있는 오피스를 보면은 뭐 광고, 마케팅, 그죠, 뭐 그죠. 디자인, 뭐 엔터테인먼트. IT, 엔터테인먼트 다 고부가 가치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임대료가 뭐 좀 비싸더라도 더 깨끗한 데 들어가겠다라는 이제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좀 컨디션만 좋으면 이제 오피스는 오히려 들어갈 곳이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또 이거를 좀 약간 뭐 매매 사례나 뭐 리모델링 사례를 좀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좀 궁극적으로는 오피스 상권 임차 수요가 정말 엄청 많다.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강남을 좀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로 저희가 한번 좀 꼽아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네네. 네, 이제 5번째입니다. 이제 부동산 침체기에도 가격 방어가 잘 된다. 네네. 이거는 저도 또한 엄청 와닿는 것 같아요. 이 부분 한번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쌤. 사실 이거는 뭐 어떤 톤기가 있다, 뭐 이런 게 없어요. 저희 네네. 느낌상 체감상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솔직히 이제 네. 그 대한민국에 여러 가지 상권이 있고 여러 가지 동네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대한민국이 너무 힘들어. 부동산 침체기가 막 와. 그럴 때 가장 늦게 떨어질 곳이 어딘가라고 생각했을 때 이제 저는 강남이다. 그 이제 그런 질문을 조금 이제 객관적으로 물어봤을 때, 네, 그 누구한테라도 어디가 가격 방어가 잘 될 것 같아?라고 물어봤을 때를 좀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건 뭐 어떤 통계가 없기 때문에 뭐 데이터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네네네. 뭐 누구나 공감을 하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빌딩 투자를 하시는 분의 기본적인 마인드는 우선 자산 방어, 네, 안정성을 위해서 빌딩을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네네. 뭐 이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이런 거 하려면 뭐 코인 투자하시면 되니까. 그렇죠. 뭐 주식이나 많이 있는데 그래도 정말 가장 자기 자산의 가장 많은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부동산으로 넣는 이유가 그쵸. 안전하기 때문인 거잖아요. 근데 그 안전한 곳 중에서도 어디냐? 강남. 누구나 다 인정을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제 급매로 팔 때가 이제 문제인 건데 내가 정말 자금이 부족해. 현금이 필요해. 근데 팔아야 되는데 다른 쪽은 뭐 20억, 30억을 깎아야 거래가 된다라고 하면 강남은 시세보다 한 5억, 10억만 깎아도 바로 누군가 나가 친다는 거죠. 사실 이런 게 진짜 많은 편은 아닌데 지금 좀 많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진 상권들에서는 최근에도 또 그런 매물들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도 그런 건물이 나와도 지금 거래는 안 되고 있어요. 특히 이제 명동 같은 경우에도 매입한 금액보다 낮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금 거래가 안 된 좀 그런 건물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도 이제 이 말에는 되게 공감이 가요. 부동산 투자의 가장 중요한 게 안정성인데 그 중에서 안정적인 곳은 강남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저희가 오늘은 이게 좀 5가지 내용을 가지고 이제 강남에 좀 투자를 해야만 하는 이유를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정말 더 훨씬 많이 있어요. 더 많죠. 네, 뭐 인프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수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가장 큰 항목들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5가지들 내용들이. 사실 이게 모두에게 해당되는 건 아닐 수가 있어요. 정말 뭐 은퇴하시는 분들이라서 뭐 나머지 은퇴 자금으로 대출 없이 그냥 수익을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강남은 어떻게 보면 투자할 수 있는 곳이 아니죠. 왜냐면 현재 수익률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일반적인 분들이 부동산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강남이 이런 장점이 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강남 선호하신다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설명을 드린 거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강남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자본들이 돌아가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큰 자본이 돌아가는 곳에 내 가장 큰 자본을 넣는 거죠. 그렇죠. 부동산 투자는 저희 거의 뭐 80%, 더 크게 보면 한 100%까지도 넣을 수도 있다 보니까 그렇죠. 나의 자본이 정말 크지만 그래도 이 강남에 돌아가는 자본에 비해서는 큰 건 아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다시 회수를 하고 싶을 때 용이하게 회수를 할 수 있고 또 이게 자본이 증식이 되기 위해서도 좀 용이하게 증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하자면 큰 돈이 들어가는 곳에 큰 돈을 넣어라 라는 아주 괜찮은 내용입니다. 오늘 또 저희 이렇게 좀 강남을 좀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를 가지고 좀 영상을 또 촬영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또 저희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희 또 다음에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